저는 이제 고향이 평양이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파견 근로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신 성분, 뇌물, 당의 추천, 많은 관문을 넘어야만 갈 수 있다. 해외 식당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성의 나이는 20세에서 23세.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뭐를 먹어야 되나? 이게 너무 많아서 맨날 선택할 때마다 선택장에 와서 죽겠어. 정했어. 바로바로 맛있게 먹어야지. 처음엔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주변에서도 많이 부러워했고요. 친척들이랑 친구들 만나면 야, 너 진짜 일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중국의 수산 공장으로 파견된 지방의 여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넘기 힘든 많은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다. 뇌물은 하나의 법입니다. 3,500원 전액 돈 장사하는 사람한테 연 20% 이자로 빌려서 시당 근로단체부 지도원에게 줬습니다. 3년 전부터 들어가려고 준비합니다. 뇌물은 300달러를 3년 동안 바쳤고 간부지도원이 시키는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다 했습니다. 노동자는 살아온 환경과 품성, 도덕 실태와 함께 당성과 추천 정치 조직의 신뢰와 가정 배경이 중요합니다.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해주는 생활 평정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몸을 들들 만지고 징그럽게 놉니다. 거부하려고 하면 몸바칠 각오도 없이 어떻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강압적으로 겁탈려고 했습니다. 해외에 파견되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담당 간부에게 250달러부터 600달러를 연 15%에서 35% 이자로 빌려 뇌물로 바쳤다. 거기에 성추행과 은근한 협박까지 더해졌다. 오늘 아침 메뉴는 고등어 조림이거든요. 그리고 또 식구도 적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완전 식품을 자주 애용한답니다. 수많은 관문을 지나 희망과 포부를 안고 중국 땅을 밟은 북한 여성 노동자들. 그들에겐 어떤 일상이 펼쳐질까? 북한 노동자가 중국 수산물 공장에 처음 도착하면 작업 환경과 안전 규정 중심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공정별 작업 절차, 장비 사용법, 위생 및 안전 수치,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이 포함됩니다. 안전교육 받아본 적 없습니다. 간단하게 작업 설명만 듣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많이 받고 안전교육은 주의하라는 정도? 제일 강조하는 게 불량품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안전교육이라야 고작 손이 안 베이게 칼질 조심,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 전부다. 일하다 다쳐도 몸이 아파도 모든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동료가 맹장에 걸렸지만 공장 내에서 간단히 소독하고 의사를 불러서 숙소에서 수술하고 3일 만에 일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심한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거부한다. 모든 비용이 몇 푼 안 되는 월급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아프거나 다쳐도 병원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진료비의 일부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상과 함께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제도 덕분에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치료를 미루지 않고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단동의 수산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의 하루는 새벽 6시부터 시작된다. 아침 6시 기상해서 7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12시 점심시간 30분을 주고 오후 5시나 6시에 간식을 먹고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저녁 식사를 합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서 11시나 늦으면 새벽 1시까지 일을 합니다. 물량이 많으면 야간 작업까지 진행합니다. 휴식 시간은 점심과 저녁에 30분, 오후 3시쯤에 10분씩 주는 게 답니다. 중국 노동자들이 저녁 6시면 퇴근하는 그 시간, 이들의 노동은 다시 시작된다. 중국 사람들은 아침 9시에 일 시작해서 6시만 되면 다 퇴근하고 우리만 남아서 일을 합니다. 보통 주 6일 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을 때는 쉴 수가 없습니다. 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1년에 2일 딱 쉬어봤어요. 중국 명절이라고. 설날에도 오전에만 잠깐 쉬고 오후에 또 일하러 나왔습니다. 아파서 쉬겠다고 하면 쌍말로 욕하면서 폐병을 부린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물에 찍어서. 쉬는 날이 없거든요. 제일 힘들 때가 몸이 너무 아픈데 그거 티를 안 내고 손님들 앞에서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럴 때 엄청 힘들었죠. 집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직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하면 쉬면서도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모두 주 5일을 근무하는데 보통 1년 동안 근무일의 80% 이상 일한 사람은 15일을 쉴 수 있고 회사는 그 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근로자가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 365일 중 363일이 노동일인 북한 노동자들. 그들에게는 찰나의 쉼과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하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현장에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어떤 때에는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가고 2인 1조, 3인 1조씩 다녀야 합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접근할 수 없는 폐쇄된 기숙사에서 이들은 바깥 세상과의 그 어떤 소통도 할 수 없다. 2024년 4월부터는 해외 정보 유입 차단 교육과 전자장비 체계 감시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금지사항은 중국 당국이나 대방 업체와의 불필요한 접촉입니다. 외국인들과 소통해서 월급 액수가 알려지면 우리가 도망갈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났기에 감옥에 갇힌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씁쓸합니다. 끊임없는 보고와 감시, 통제 속에 갇혀버린 북한 여성 노동자들. 그녀들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월급날. 드디어 돈을 만져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출근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나가서도 할 일이 없습니다. 맨날 도로수리 같은 덩어리만 불러다니고
중국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길고 힘들지만 그래도 먹고 쓰고 돈도 번다는 생각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될까? 모든 계약과 조건은 서류 문서화되며 노동자들에게 서류본을 보여만 줍니다. 근무 조건은 일별, 주별, 월별 일지로 기록되며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받도록 지시합니다. 계약서를 보여준 적 없고요. 수표한 적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나왔습니다. 저국에서 들은 거는 달에 다 떼고 900원 받는다고 들었는데 실제는 2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간부지도원이 말해줄 땐 한 달에 1,000원씩 탄다고 들었는데 나가서 일해보니 한 달에 100원도 겨우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본 적도 없이 풍문만 믿고 떠난 이들. 하루 16시간 이상 추운 곳에서 고된 일에 시달린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돈 100원과 받을 수나 있을지 기약 없는 종이 한 장뿐이다. 같은 공장,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일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중국 노동자들. 겉보기엔 아무런 구분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을 꼬박 일하고 휴식일도 없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돈은 100원에서 300원. 중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주 5일만 일하는데 월급은 4,500원에서 5,000원을 받는다. 중국 사람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만 일을 합니다. 쉬는 시간도 많고요. 주말에도 쉬고 명절에도 쉽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월급이 더 높고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고 외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아, 좋다. 매미 울음소리 들리고. 나는 휴일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휴일은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좋은 거 보고, 가족이랑 같이 함께 걷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휴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밤이 찾아오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 마치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했죠. 따르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낸다. 생활비에서 돈을 자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귀국시키겠다. 한 번 맛을 봐야 정신이 들겠냐고 무서운 말을 해서 다 참습니다. 대신 속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속이 골마 터집니다. 거절했던 동무들은 생리대 공급과 간식, 과일 배급에서 제외되거나 더럽고 힘든 작업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부당함을 알리고 싶어도 그 끝은 늘 피해로 돌아온다. 그렇다고 피해당한 여성들을 향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시선이 따뜻한 것만도 아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냉정한 외면, 잠시나마 힘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부러움과 시샘어린 시선까지. 억압의 구조 속에서 그들의 심리는 상처와 왜곡으로 뒤엉켜 있다.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아닙니다. 국제법상 강제 성행위와 성적 착취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해서 최소 3년 이상의 중형,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노동기구 ILO와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강제노동이자 인권 침해 범죄로 규정되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도 다룰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국제사회로부터도 법적, 도덕적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늘 누군가 날 감시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없는 생활? 이런 것도 너무 만족하고요. 그리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선언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1948년 유엔에 의해 제정된 세계 인권 선언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